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같은 게 이번에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추가 노동 시간을 일종의 뭐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쌓아서 나중에 기존 연차 휴가에다가 더해서 그 마일리지를 더해서 휴가를 좀 길게 쓰게 하겠다.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있는 연차도 못 쓰는 판에 그걸 쓸 수 있겠냐라는 어떤 자조적인 비판들도 있어요. 어떻게 맞습니다. 보세요? 그러니까 이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예. 이제 평상시 임금의 1.5배를 받을 수 있으니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연장 근무를 해서 16시간의 시간이 비축이 됐다. 네네. 그러면 거기다 1.5배를 곱하면 24. 24시간이에요. 예. 그러면 24시간이면 사흘 정도 쉴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네요. 사흘이면 제주도 가서 여행 가서 골프 칠 수 있습니다. 근데 정부의 얘기는 뭐냐? 그 사흘도 모아서 2주 내지 한 달로 모아서 가라라는 겁니다. 내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비면 직장인들의 걱정은 그거예요. 야, 내 책상 빼는 거 아니야? 그러게요.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내 자리 있나?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, 휴가 소진율이 70% 남짓인 이유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.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해요. 가능해요. 근데 일반 30인 미만 이 소사업장에서 내가 휴가를 감으로 해서 네.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캉스라는 말 자체가 거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작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간다라는 목적으로 열심히 저축하고 휴가를 떠나지만 누가 대체 연락을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야간에도 SNS로 깨톡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한 달 동안에 내가 맡은 업무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 과연 나를 부르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가? 이 걱정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.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뭐 보완책도 많고 뭐 처우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뭐 크레딧 제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휴가를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좋은데 네네. 정작 앞서서 주 6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. 그냥 돌아 뻗겠죠. 떨어질 수밖에 예. 없는 상황이에요. 비행기 탈 힘이 없어요. 가다가 쓰러집니다. 네. 링거 맞아야 되거든요. 자,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정책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오래 장기간 일하는 시간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기간 일하는 그 근본 시간조차 좀 낮춰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세부 업종별로 이게 전 업종이 아니라 네네. 특수한 업종별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차등적으로 좀 시행하는 방안이 저는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떠세요, 교수님? 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이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? 예,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게 네. 노사 합의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. 네. 저도 현장 가서 좀 본 사례도 있고요. 저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느 때 도입하면은 현장에 사용주도 그렇고 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제도다. 그래서 이번 뭐 그 제도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. 네네. 우리 현실이 지금 그 앞서 이인철 소장님이 너무 예.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현실이 과연 쫓아가겠는가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데이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. 예. 현행에 지금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이제 깨뜨리겠다는 것인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에도 그걸 안 지키는 회사가 그 물론 그 이제 우리가 범죄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그걸 전체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2019년서부터 200건 등등 되던 게 지금 그 2021년 되니까 이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을 때 그게 더블이 넘더라고요. 네. 일시에. 그 얘기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중소기업하고 그리고 비정규직하고 이런 제도를 위헌한다 하면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제도가 법대로 시행이 될 건가? 두 번째는 뭐 지금 연차 그러니까 뭐 제주도 휴가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우리나라 연차 휴가 그 소진율이 네. 얼마나 될 거로 보십니까? 한 70% 되지 않아요? 그게 2020년까지 70%대였던 것이 네. 지난해에 대해서는 58%, 아, 떨어졌어요. 60% 이하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있는 것도 못 쓰는 거네요. 그러니까 40% 이상 되는 사람이 법정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말씀대로 그 사업장마다 인건비 부담이 때문인지 이 사람들 제대로 좀 인력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과중하게 일하는 구조가 이를테면 장시간 노동이고 휴일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연차 소진되지 않는 이유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. 뭐 소장님 교수님 말씀 주신 그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리고 한 명에게 부여된 업무가 많은데 이 사람이 없었을 때 어떤 대체 인력의 부족이 한 40% 정도 되니까 연차를
눈치 보이죠. 그러니까 일종의 직원들은. 예.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를테면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건강권을 제대로 최대한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좀 지켜보면서는 그 현재 산재 사망이나 아니면 그 산재 사고로 돌아가시는 숫자가 그 2,000명 넘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오히려 현 정부 들어서는 그게 한 46명 더 늘어나고 하는 식으로 그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지켜주는 건강권도 안 되는데 뭐 이 근로시간 늘리면서 뭐 건강권을 어떻게 이게 보장하겠다는 그 정부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현상에 지금 나타나는 산재 그 노동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실태에서 여러 가지 노동 시간을 이렇게 완화했을 때 부작용이 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인지 그 중에서도 과로사가 무려 이 산재 질병으로 죽는 수의 4분의 1이래요. 그렇네요. 그 무려 이제 290명 되는 사람이 이걸로 돌아가시는데 이미 과로사로 그 과로사는 다른 게 있겠습니까?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오히려 먼저 좀 그 숫자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? 근데 그런 조건이 선호가 안 맞는 식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강한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되는 것이죠.